윈도우 11에 대해서 네. 잘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공유 킥보드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제 저번 달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제 빌리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3만 원 낸다. 2만 원. 2만 원 네. 낸다. 2만 원. 이거 어떡하지? 2만 원 낸다. 했는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회사가 홍대잖아요. 네. 지나가면서 보면 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사용자라고 해도 이 사용자 입장으로도 너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 헬멧을 쓰는 분들은 이제 백팩을 메고 자기 이제 헬멧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그냥 타죠. 그래서 이게 좀 공유 킥보드 회사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은 법 개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계속 취재해온 최다래 기자한테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떤가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업체들은? 업체들은 아무래도 법을 따라가야 하니까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실효성의 의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따라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여태까지 킥란이라고 해서 킥보드 플러스 고란이라는 맞아요. 신조어가 있는데 킥보드 이용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되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위협을 준다 이런 인식도 있었고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PM 관련해서 2018년에는 그 교통사고가 225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897건으로 2년 동안 4배 정도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 PM이 이제 네, 퍼스널 모빌리티. 네네. 개인 이동형 장치인데 그 관련 교통사고도 굉장히 늘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되게 반발이 심했어요. 5월 27일에는 그 모빌리티 협의회 14개 킥보드 회사들이 모인 모빌리티 협의회까지 열어서 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이 규제가 시행된 이후로 이용률이 50% 가까이 떨어졌다 하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 이거는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업체들도 그 안전모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국내 뉴런 모빌리티라는 업체만 안전모를 비치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알파카라는 메스 아시아라는 업체에서도 안전모를 비치를 했고 지쿠터랑 하이킥도 안전모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킥고잉도 안전모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싱싱 서비스는 안전모를 아예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이버 스토어판 뭐 이런 데서 직접 싱싱이 팔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킥보드 안전모는 많이 도입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원래는 번호판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전모를 안 쓰고 있는데 그냥 휙 지나가면은 어떻게 신고할 수가 없었는데 뭐 몇몇 업체에서는 이제 번호판을 도입해서 뭐 불법 이용자들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한 킥보드 문화를 위해서 업체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고하는 게 사실 네. 오토바이도 신고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번호가 잘 작게 안 안 보여서. 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킥보드 과연 신고가 근데 잘 될지 킥보드는 그러면 붙인다면 어디에 이렇게 번호판을 붙여요? 뒤엔 너무 낮잖아요. 이게 보일 수가 있나요? 헬멧에 붙이는 건가? 어디다 근데 약간 나 무슨 런닝맨 같은데. 런닝맨 같은 느낌이다. 헬멧. 어디다 붙이는지는 아직 안 물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킥보드 자체에다가 붙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근데 이제 헬멧이 또 코로나 시대에 좀 헬멧을 공유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가 27일에 그 관련 말을 하면서
50% 가까이 줄었다. 코시국인데 누가 남이 쓰던 안전모를 쓰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파손율이나 분실률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게 결국 이용률 감소로 돼서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 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우리 이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세 번째 바뀐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계속 그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매출 감소나 이런 영향도 있을 텐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규제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 들고 또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막 무서운 존재고 도로에 그쵸. 무서운 존재고 그래서 또 좀 덜덜 떠는 그런 것도 있지만 왠지 작년 타다 이슈랑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좀 미리 좀 많이 알아보고 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라서 이제 와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전에는 킥보드 제공하는 업체도 되게 작았고 한정돼 있기도 했고요. 큰 이제 의미가 없었다면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났잖아요. 이제 14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급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데 물론 이용자도 되게 조심해야겠지만 이거 어떻게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사실은 지금 이용하려면 이게 자동차 도로로만 다닐 수 있잖아요. 이게 난 맞는 건지 잘 모르긴 하겠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인도로 가면 아. 그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해요. 취재를 예전에 또 이제 해봤지만 하면 할수록 그런 어떻게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일단 약간 실효성이 저도 약간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게 법 개정이 된 지 이제 한 달도 넘고 막 거의 2달 가까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길거리를 보면은 아직도 안전모 안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커플끼리 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범칙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이렇게 바뀐다고 했으면 그 전부터 예를 들어서 이용률을 그렇게 심하게 낮추지 않기 위해서는 헬멧을 미리 다 배치를 해놓고 사놓고 뭔가 그렇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한 달 되고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제 헬멧을 도입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거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대응을 하는데 약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있긴 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번에 또 만약에 헬멧을 넣었어. 근데 또 마지막에 헬멧을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바뀌면은 그러니까 한 3-4달 후에 막 이 업체들이 다 너무 막 울어. 나 우리 죽겠다 이러면 네네. 그래 그러면 헬멧은 좀 뺄까 이러면 또 그러면 또 안 돼. 또 안 되는 거잖아. 돈 투자했다가 또 마이너스 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네. 그러는 건지 어쨌든 저도 좀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애초에 그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말 자체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말이고 저는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직수입을 해서 샀었거든요. 예, 전동 킥보드를. 근데 저 역시도 이게 개인의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취미 생활이나 엔터테인 레저 용도로 생각을 했었고 국가 역시도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공원에서 타지 마라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험하니까 안전 장구를 착용하시고 타는 걸 권장드립니다 정도의 어떤 느낌, 마치 뭐 스케이트보드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훨씬 좋은 거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애매한 거리들, 전철이라든가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좁은 골목들, 뭐 출퇴근 거리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에 너무 적합한 그런 그 장치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 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거는 확실히 좀 책임 소지가 있지 않나. 이거를 처음부터 교통수단으로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이 뭐 업계가 됐든 아니면은 정부가 됐든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발빠르게 대처를 못한 게 지금의 어떤 사단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교통수단, 그러니까 그런 오토바이나 이런 지위를 또 처음부터 갖게 되면 네네.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 도로교통법 되게 다른 의미에서 그 도로교통법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듣기로는 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쪽 전동 킥보드, 뭐 전기 자전거 좀 따로 분류해서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면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동기 면허 이상이어야지 되는데 뭐 이 전동 킥보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랑 뭐 오토바이랑 우리 같은 킥보드랑 완전 다른 기계다 하면서 PM 자체 면허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고 PM 그 전동 킥보드를 더 이걸 중심으로 한 법이라든가 제도 같은 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이게 전동 킥보드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따릉이도 지금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얘도 지금 헬멧을 지금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를 탈 때 이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되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따릉이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탑승물에다가 이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이제 포함돼야 되는 건데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할 거면 개인적으로는 할 거면 다 이렇게 좀 헬멧을 착용할 수 있고 좀 안전 장비를 사실 봤을 때는 안전 장비가 헬멧은 너무 부족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같이 좀 쓸 수 있게 좀 하는 걸 마련을 해서 좀 착용하고 탈 수 있게 마련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주행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주행이나 헬멧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영상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 가게 앞에다가 여러 대의 킥보드를 주차해놨다가 이게 새벽에 넘어지면서 가게 유리창이 다 무너지는 그런 영상도 있었고, 그럼 이 주민 도대체 어디다가 이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냥 된 거니까. 그리고 로그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애매하고 주차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주차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있을까요? 업체들이? 네네. 그 5월 13일에 국토부가 강화한 규제와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주차 금지 구역 5곳을 설정했는데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뭐 점자블록, 횡단보도 진입 구간, 뭐 이런 지역 구간들을 설정해서 여기에서 전동 킥보드가 발견되면은 즉시 견인하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조례안을 통과를 했거든요. 뭐 그에 맞춰서 지금 뭐 유럽 모빌리티라든가 뭐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네들이 발견하는 즉시 재배치를 한다든가 뭐 요원을 보내서 다시 정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정역 앞에 보면 쭈루룩 써 있는데 거기도 금지 구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사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그 되게 타이트한 거리를 좀 구간을 짧게 쓰려고 이동하려고 쓰는 건데 그것도 참 아쉽네요. 그런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업체에서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직쿠터라고 국내 시장 그 킥보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가 주차 질서 퀴즈 서비스라는 걸 고려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이분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나온 서비스는 아닌데 뭐 앱 내에서 주차를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거를 퀴즈 형식으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유럽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앱 내에서 또 주차 추천 구역에 주차를 하신 분들한테는 200원을 서비스로 주시고 또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신 분들한테는 시동이 안 꺼지게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200원 크지? 그죠. 그지. 네. 왜냐면 짧게 이용하니까. 그렇죠. 좋은 방안이네요. 네. 앞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십시오. 네.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갈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그러니까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에 가면은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주차 꺼지지 않게 하는 정도로 지금은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안 꺼지면 돈이 계속 나가니까 과금이 되니까 네. 그런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